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있는 나디아 쌤입니다. 오늘은 아주 초보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채색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채색을 하실 때 가장 힘드신 부분이 아마 물 조절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물 조절을 쉽게 하고 한 번에 채색을 마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채색을 하실 때 가장 밝은 부분부터 채색이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가장 밝다고 생각되는 지금 나뭇잎 밝은 옐로우 그린으로 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린색을 그 위에 입히는데요. 물을 많이 섞진 않고요. 붓에 물기가 있는 정도만 느껴지도록 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붓에 물이 뚝뚝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마 도화지에 물이 많이 맺히게 될 거예요. 물론 자연물이기 때문에 물을 맺히게 해서 그 효과를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초보분들은 아마 이렇게 그림에 물이 흥건하게 찍히게 되면 번질 수도 있고, 다 마르기 전에 잘못 붓질을 그 위에 또 하게 되면 색이 뭉개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수정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수채화에서 물을 많이 섞어서 써야 되는 경우는 주로 맑은 하늘이나 아주 밝은 부분을 색칠할 때만 물을 많이 섞어서 연하게 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는 그렇게 하늘색을 칠하는 것처럼 물을 많이 섞어서 연하게 칠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초보분들에게 가장 쉽게 채색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한 번에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칠해가면서 채색을 바로바로 끝내는 방법이죠. 여러 번 덧칠을 하면 그림의 깊이감이나 명암의 깊이감은 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초보기 때문에 명암을 많이 주는 그림보다는 간단하게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실력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을 섞지 않고 튜브에 있는 그 색 그대로 밝은 색을 칠하고, 그리고 중간색은 또 그 다음 중간색 튜브에서 짜은 색을 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다른 색을 섞지 않고 그냥 원색 그대로를 하나씩 색칠 공부하듯이 면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색칠 공부 많이 해보셨죠? 저도 지금 색칠 공부 하듯이 면 하나하나를 그냥 열심히 칠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물론 색칠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나씩 칠해가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색칠한 곳이 마르기 전까지 또 다시 덧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지금 한번 색을 칠한 곳이 마르기 전에 제가 거기에 붓질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색깔이 스며들면서 번지면서 아마 지저분한 붓자국이 많이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칠한 곳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동안 다른 곳을 칠하게 됩니다. 이제 어두운 부분을 색칠하게 되는데요. 어두운 부분은 살짝 채도가 낮은 색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인디고 블루나 프루시안 블루 같은 색에 기존에 쓰던 색을 좀 살짝 섞어서 색을 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창문에 칠하는 것처럼 반짝이는 부분은 색칠을 하면 안 되겠죠. 물론 물감이 마르기 전에 붓으로 닦아내면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색칠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 반짝거리는 효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나겠죠. 지금 가게에 천마 어닝이라고 하나요? 저 부분을 색칠하는데 같은 색으로 물 조절만 해서 색을 칠하고 있어요. 밝은 부분은 물을 좀 많이 섞어서 연하게 칠하게 되고, 어두운 부분은 물을 적게 섞어서 진하게 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술학원에서 그림 처음 배울 때, 수채화 처음 배울 때 명도 조절 연습을 하잖아요. 글라데이션 내면서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색으로 한 색깔로 글라데이션 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아마 이런 부분을 색칠할 때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섞는다고 해서 붓에 물을 많이 섞는다는 건 아니고요. 팔레트에 물을 많이 섞어서 색을 연하게 한 다음에 붓을 살짝 휴지나 걸레 등에 묻혀가지고 물기를 뺀 다음에 색을 칠해야 해요. 연한 색을 칠한다고 물을 많이 섞은 다음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게 해서 밝은 부분을 칠하면 안 되겠죠? 수채화 할 때 항상 옆에 물기를 닦을 수 있는 휴지나 걸레를 준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이제 나뭇잎의 어두운 부분을 색칠하는데요. 저는 주로 비리리한 색에 초록색 쓰던 색을 섞어서 쓰거든요. 채도는 좀 낮춰야 하기 때문에 색그린도 섞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붓으로 톡톡톡톡 찍어서 이파리의 느낌을 살리고 있어요. 특히 나뭇잎은 붓자국을 톡톡톡톡 찍어서 내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덩어리 감을 생각하면서 윗부분은 밝은 걸 그냥 밝게 놔두고 아래쪽은 약간 중간색 톤이, 그리고 아래쪽으로 어두워지는 색을 넣어주면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어두운 색을 칠한다고 해서 채도가 낮은 검은색 같은 걸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투명 수채화의 경우 어두운 부분을 칠하더라도 비리리안 블루나 제가 좋아하는 프루시안 블루 또는 번트 엄버 같은 색을 사용해서 어두운 색을 칠하면 맑고 깨끗한 어두운 색이 나옵니다. 지금 창문을 어두운 색으로 칠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서로 다른 어두운 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두운 색이라고 해서 너무 물감의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채도가 낮은 색을 사용한다면 그림이 탁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투명하고 맑은 느낌의 그림을 원하신다면 어두운 색을 한번 더 명도가 높게, 그리고 농도가 진해지지 않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좀 망친 것 같고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끝까지 마무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이런 실수를 해서 그림이 안 좋아졌구나. 내가 여기서는 너무 농도를 진한 색을 써서 그림이 망했구나. 또는 여기는 이렇게 칠해야 더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구나. 여러 가지 팁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완성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림 실력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는 그림을 망치면 구겨서 많이 버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스케치북을 쭉 꺼내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리던 그림을 보고 지금을 비교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못 그린 그림도 그때부터는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비교해보는 습관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입시 미술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예전에 있는 그림을 망쳤다고 버리지 않고 그리다 만 것도 모아두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중에 한두 달이 지나서 그때 그린 그림과 지금의 그리는 그림 비교해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점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점은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비교를 하면서 그림 실력이 확 늘었어요. 사실 저는 입시 미술을 굉장히 짧게 했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보통 못해도 2년 정도 미술학원을 다니잖아요. 저는 8개월 정도만 하고 미대에 갔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팁을 생각하면 제가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소묘 같은 거는 형태 또 명암 넣는 분석도 많이 했고요. 특히 수채화도 6개월밖에 안 했어요. 수채화는 더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때 수채화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색깔을 참 맑게 잘 쓴다고. 그때 제가 좋아했던 그림을 많이 흉내내면서 그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좋아하시고 만약에 꾸준히 그림을 그려서 미대에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그림을 꾸준히 보면서 관찰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도 관찰하고 거기서 좋은 팁을 얻으면 더 좋겠죠. 저는 오늘 쉽게 수채화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이 방법은 정말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채화 초보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을 많이 섞지 않고 여러 가지 수채화 기법이 있어요. 습식 기법이라고 해서 물을 종이에다가 먼저 칠해 놓고 번지는 기법을 사용한다거나 물감이 마르기 전에 붓으로 닦아내는 기법을 쓴다거나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나 마스킹 액을 발라놓고 그 부분을 칠하지 않고 나중에 칠하는 방법이나 근데 사실 우리는 아직 뭔가 멋을 내기보다는 성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칠해가는 습관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다 완성하기까지는 아마 여러 번의 붓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두 번의 붓질 때문에 내 이 그림 전체가 망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나? 하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계속 꾸준히 그림을 그려가겠습니다. 지금 펜으로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았어요. 저는 이 그림이 간단하게 한 번씩만 칠해진 그림이기 때문에 좀 더 일러스트 느낌도 나고 요새 유행하는 어반 스케치 느낌도 내보기 위해서 이렇게 펜으로 테두리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좀 더 분위기가 있어지지 않나요?
나뭇잎을 그릴 때는 그냥 나뭇잎의 형태를 꼭 똑같이 안 따라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만 나게 쓱쓱쓱 그려보았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펜은 스탠들러에서 나온 피그먼트 라이너고요. 0.2인가 0.3을 사용한 것 같아요. 굵기가. 그리고 물감은 윈저 앤 뉴턴 물감을 사용했어요. 물감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색깔도 예쁘고, 그다음 발색도 잘 되고, 좀 가격은 신한 물감보다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고체 물감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스탠들러 라이너 펜도 굉장히 필기감이 좋고요. 번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라이너를 찾으신다면 가격도 저렴하고 나쁘지 않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이 유익하셨다면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이런 그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림 많이